인도는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 MZ세대가 많다고 보니까 소비 잠재력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차기에 중국을 대신한 글로벌 제조 기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25년까지 25%의 아이폰이 인도에서 생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저희 슈퍼아시아 운용팀은 인도, 아세안, 그리고 대만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에세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에 혹시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 써본 적 있어? 아니요. 저 카레는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우리가 인도산 제품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조만간 메이드 인 인디아가 붙은 무료 아이폰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팍스콘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만의 아이폰 조립 생산 업체인 홍하이가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는 아이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잖아. 근데 언론에 따르면 대략 작년에는 인도 생산 비중이 대략 6% 정도 됐었는데 향후 25년까지 25%의 아이폰이 인도에서 생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인도가 제조 기지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최근 3월 분기 실적을 보면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왔거든. 근데 팀 쿡이 인도 때문에 잘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인도 시장도 소비 시장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도에 애플의 첫 플래그십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 여기 팀 쿡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인도를 되게 중요한 시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모습들은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테슬라도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어서 최근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클로에 얼마 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됐다는 보도 본 적 있지. 물론 중국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인도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고 중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점 더 인도와 중국의 인구 격차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 근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뭐 기사가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일일까?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좋아? 일단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일할 사람도 많고 또 돈 쓸 사람도 많다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경제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반에 코카콜라 바틀링 하는 회사 아들이 있었는데 엄청 부자래요, 막 친구들이. 그래서 근데 뭐 코카콜라 바틀링인데 뭐 엄청 부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3억 명 인구가 그치.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3억 병이 팔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구가 깡패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결국엔 풍부한 인적 자원과 거대한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가진 소비 시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인구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근데 단순히 인구가 많다라는 게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구성이 좀 더 건강하고 젊은 인구 그리고 똑똑한 인재가 많아야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 측면에서도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인도는 인구만 많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 그림을 보면 15에서 65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로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이 인도보다 좀 더 많긴 해. 하지만 그림을 보면 이미 중국은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 가장 생산성이 높고 미래 잠재력이 높은 30대 이하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인도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야.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 동남아도 인도와 어떻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동남아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그럼 MZ세대가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글로벌 기업들이 뭐 인도나 동남아 이렇게 너도 나도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 MZ세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뭐 저희가 최근에 글로벌리 이 MZ세대, 뭐 MZ 소비에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래 소비를 이끌어 나갈 이 인구 집단이 결국에는 이 MZ세대, 그러니까 10대부터 30대 초반 정도까지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글로벌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이 수억 명의 MZ들이 다 여기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또 자기 브랜드를 어릴 때부터 각인을 시켜놔야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수많은 MZ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네 브랜드를 소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 정책을 고수하던 애플이
저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인도나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인도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도가 차기에 중국을 대신한 글로벌 제조 기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의 변화에 맞물려서 그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 클로에, 너 흔히 강조하는 세 가지 전쟁 기억나나? 네. 무역 분쟁, 그다음 코로나와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맞아. 그 세 가지 전쟁 때문에 인도와 아세안 지역이 다시 한번 기회의 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무역 분쟁은 18년부터 지속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더 막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시작됐지. 근데 지금은 두 강대국 간에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거기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툭 하면 이 봉쇄 정책 때문에 공장 닫고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급 차질도 심해지고 실적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새로운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처럼 중국만 믿고 중국에 의존하기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럼 중국을 대체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하겠지. 또 만약 무역 분쟁으로 뭐 반미 감정이 심해져서 작년처럼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중국의 막대한 소비력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될 필요성도 높아진 거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는 중국보다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중국보다 인건비도 싸고 MZ세대가 많다 보니까 소비 잠재력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나 동남아가 중국을 대신하기에 적절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생산기지 이전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워낙 이 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아예 생산기지를 빼고 공장을 닫고 그거를 동남아로 옮길 거다, 인도로 옮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좀 너무 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너무 확대 해석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차이나 마이너스 원, 인디아 플러스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중국은 여전히 대부분 제품에서 글로벌 수요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거든. 근데 이 거대한 소비 시장을 두고 기업들이 당장 공장을 뺄 리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공장을 유지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중국에서 자본을 빼서 인도, 아세안으로 간다기보다는 신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인도나 아세안 쪽으로 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